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영국인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사실 저는 영국과 중국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압도적으로 행복하거든요. 일단 조국인 영국에 이어 제 두 번째 터전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다소 뜬금없는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된 건 바로 아빠 때문인데요. 아빠는 5년 전에 사업차 중국을 가셨고 너무 바쁘신 나머지 영국에는 통오질 못하셨어요. 그러다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방황하고 말았죠. 집에 들어가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저는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기에 아빠가 있는 중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였고 저는 중국어를 3개월 동안만 배우고 갔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제 몸값을 엄청나게 깎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제겐 돈보다 가족이 훨씬 중요했어요. 아빠도 제가 중국으로 온 걸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에겐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이 악몽으로 바뀌기까지는 채 3개월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일단 중국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택시기사들의 질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들은 항상 미터기를 켜는 것을 거부하고 외국인인 제게 최소 5배 이상의 돈을 불러댔거든요. 저는 외국인만 보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려고 안달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정말 질려버렸고 한 번은 제게 어김없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중국인 택시기사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기사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왜 화를 내는 거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고 싶고 이용하는 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저는 그의 황당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고 그렇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그의 택시에서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정말로 이러한 사기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택시기사의 주장을 사기라고 부르지만 중국인들은 각자의 이득을 위해 서로에게 사기를 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이들에게 사기는 당한 사람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분위기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중국인들의 사기의 학을 떼고 차량을 구매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최악의 악수였거든요. 제가 차량 안에 가방이나 신발을 두고 내리면 중국인들은 어김없이 창문을 깨부수고 제 짐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채워놓으면 중국인들은 어김없이 펌프를 이용해서 제 기름을 훔쳐갔죠. 이들은 마치 제 차량을 무료 주유소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차량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 생각나서 밤늦은 시간에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제 차량에서 기름을 빼내고 있던 옆집 아줌마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평소 꽤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그녀에게 항의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서로 돕고 사는 건데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말을 하며 끝까지 기름을 빼가더라고요.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수준 낮은 국민성에 질려버렸고 아빠에게 이런 곳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중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냐는 황당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빠는 중국에 가신 이후로 성격이 많이 바뀌시긴 했습니다. 점잖고 진중한 성격이셨던 아빠지만 못 본 새 말도 엄청나게 빨라지셨고 말투도 다소 경박하게 바뀌셨죠. 그리고 중국인들처럼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정찰제 가게에서 가격을 깎아달라는 일은 다반사였고 실내흡연에 새치기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아빠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면 아빠는 중국에서 살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잃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한국 욕도 엄청나게 하셨는데 한국은 후진국이니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아빠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에 저는 의아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빠는 중국인들에게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수십 년 전에 한국의 가난한 사진과 영상들을 돌려보며 이게 한국의 실체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중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SNS에서는 한국 시골 마을의 오래된 아파트 영상들을 공유하며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서울의 길거리에는 노숙자와 거짓대들이 구걸을 하고 있고 밥을 굶는 경우도 많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5년 동안 중국에서 이런 정보들만 접하다 보니
이들에게 세뇌당한 것 같았죠. 중국에는 한국어 간판이 붙어 있는 식당들도 많고, 광장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저는 이들의 모순된 태도에 의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의 학을 떼기도 했고, 이곳에 계속 남아있다간 저도 아빠처럼 변할 것만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협업하던 한국의 IT 회사로부터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조건으로 입사 제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은 제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연봉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해보자며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빠가 중국에서 하던 의류 사업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아빠는 엄청나게 고집이 세셨지만 결국 일주일만 한국 여행을 해보고 결정하자는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공항에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외국인이라고는 전무한 중국 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관광지인 런던의 공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었죠. 중국인들의 말처럼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라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았을 것이기에 아빠는 꽤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무척이나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공항에서부터 버스, 지하철, 아무거나 선택해도 한국의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는 점을 도저히 믿지 못하시는 눈치셨는데요. 이 정도의 교통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인 런던에서조차 볼 수 없기에 아빠는 놀라움을 넘어 의심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멜리아, 아무래도 이건 한국 정부의 속임수인 것 같구나. 실제로 중국은 이런 보여주기식 인프라들이 많아서 중국을 믿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많단다. 한국은 분명히 후진국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인 영국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수준이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아빠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분명 턱없이 낡았거나 실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을 운영할 거라며 택시를 타자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타게 됐죠.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의 바가지 경험으로 택시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긴장한 채로 택시에 탑승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택시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담뱃전내로 가득한 중국 택시와는 달리 한국의 택시에는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했으며 한여름에도 좀처럼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고 에어컨을 원한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인 택시기사는 말하지 않아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승객들을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터기도 정직하게 켜고 거스름돈도 정확하게 계산해줬는데 이런 당연하게만 보이는 일들은 중국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기에 몹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 택시기사는 현금을 내밀면 거스름돈이 없다. 돈 많은 외국인이니 거스름돈 정도는 베풀 수 있지 않느냐 등의 황당한 말을 해대며 거스름돈 주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아빠도 한국의 이런 정직한 시스템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에서 내려서 곧바로 서울을 구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길거리를 걷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물류를 나르던 남자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남자가 나르던 식품들은 전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중국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 전부 훔쳐갔을 게 분명하고 솔직히 영국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어 식품들을 함께 주워 담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도움 덕분에 식품들은 순식간에 제자리로 찾아가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나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신 아빠는 중국인들의 도둑질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계셨던 차였기에 아빠는 한국인들의 이런 정직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눈을 깜빡이시더군요. 아멜리아, 우리가 대체 무슨 장면을 본 거니? 아무리 그래도 남의 일을 이렇게까지 도울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상점들은 길거리에 대놓고 야외 가판대를 설치해 놓는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한국인들은 이렇게 훔쳐가기 딱 좋게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일지라도
절대로 훔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빠가 중국인들에게 들은 한국에는 거지와 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둑들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이런 야외가 판대는커녕 실내에 보관한 물건들도 전부 CCTV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상점에서는 손님들이 상품을 직접 가져가지 못하고 가게 주인에게 직접 가져다 달라고 말해야 하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 간의 신뢰는 무너져버린 지 오래인데요. 어떻게 한국인들만은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그에 걸맞은 신뢰 기반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 아빠도 그간 중국인들에게 속아서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셨죠. 물론 한국은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줬어요.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고층 건물들, 곳곳에 위치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이 도착할 시간마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이 정도는 전혀 부담 없다는 듯 초등학생들조차 삼성과 애플 같은 고가의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을 들고 다니는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 그 누구도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테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이 뭘 믿고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말하며 기를 쓰고 우기는 건지 이들의 열등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식당을 가봐도 한국의 음식 물가는 중국의 2배 이상이었고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1인 1음식과 음료수까지 주문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밥까지 굶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이었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이야말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몇 명이서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서 여럿이서 음식 한두 개를 나눠 먹는 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이 엄청난 경제대국이자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훌륭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그 뒤로 긴장을 풀고 한국 여행을 한껏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식도 최고였고 보여주기식인 줄 알았던 한국의 대중교통은 한국인들은 정말 평생을 차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몹시 훌륭했죠. 그렇게 저희는 새벽까지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모습은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싶어 실망을 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길가에 서 있던 택시로 다가가니 분명 택시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차량의 시동도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이 도난 차량이거나 털린 차량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만 해도 중국에서 여러 차례 이런 범죄를 당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이런 털린 차량을 보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차량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차량의 문도 잠기지 않은 채 쉽게 열리는 걸 보아 이건 100% 범죄를 당한 차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혀를 차며 차 주인에게 애도를 표하고 한국도 중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구나 싶어 실망하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택시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저희에게 뛰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번역기를 들이밀며 화장실을 다녀왔다며 어디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 가는데 차량문과 창문을 전부 열어놓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된단 말인가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멀쩡히 잠군 차량도 죄다 털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상식밖에 미친 행동을 하고도 차량이 멀쩡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또한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무래도 저 남자는 택시기사인 척하는 차량 도둑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한국인 택시기사는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게 생겼기에 저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그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택시기사는 껄껄 웃더니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손님, 한국에서는 그러한 범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한 지 30년인데 그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걸요? 아무래도 한국의 밤 날씨가 아직도 조금 덥다 보니 에어컨을 켜두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것이고 방금 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있었기에 잠시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만 다녀오는 건데 구태여 문을 잠글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한국인들은 신경도 안 쓰는걸요? 택시기사의 말을 들은 저와 아빠는 벙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택시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못하시던 아빠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며
이런 나라가 있을 수는 없는 거라며 한국의 골목길을 돌고 오시겠다는 말을 끝으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곧 돌아온 아빠는 그 택시기사의 말이 정말이었다며 넋을 놓아버리시더군요. 편의점 앞에서도 공용주차장에서도 한국인들은 죄다 시동을 켜고 창문도 열어둔 채로 차량을 방치해두더구나. 그리고 볼일을 본 한국인 운전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지. 심지어 뭐가 그리 급했는지 트렁크와 문이 열린 차량을 방치한 채 짐을 옮기는 한국인도 있었어. 도대체 이런 미친 행동을 하고도 절대로 차량이 털리지 않다니 한국인들은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이니? 아빠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저는 그제야 중국인들이 왜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은 모조리 갖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경제 수준,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국민성, 문화 수준 등 한국에 30년 이상 뒤져있는 중국인들에게는 그저 이상처럼 보이는 모습을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니 중국인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현재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리신 아빠는 중국인들의 세뇌에서 벗어나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한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보다 4배는 인상된 연봉을 받으며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은 중국에 비한다면 지상낙원이고 영국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훌륭한 국가며 저와 아빠는 이런 한국에서 평생 동안 살 생각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영국 부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